그 정상적인 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그 면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취임 초니까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그 앞에서 네.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메모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떤 청취자께서는 소심하게 복수한 거 아니냐? 아이, 뭐 그런 걸 저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한 7분 이상 발언했다는데 그걸 외우겠어요. 아하. 저랑 박수현 의원 정도는 외울 수 있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오케이. 박수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처음에 8차례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을 제안했는데 8차례 다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 이유가 뭐냐면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와 대화할 수 없다. 네. 이 모욕을 줬죠. 예,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나서야 2024년 4월 29일 72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네네.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두루마리 가지고 가서 읽을 수 있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자격이 있는데 이번 김용태 그런데 위원장 김영태, 없다고 보세요? 며칠 만에 이렇게 밥도 취임하는 날 밥도 먹었고 네, 또 며칠 만에 만났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무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7대 제안을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7대 고언을 했어요. 예. 77 숫자는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날은 일찍 이렇게 불러주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야 협치에 기운이 보인다. 이렇게 덕담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른 비판하지 않겠고 과유불급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사실은 비대위원장의 김문수 후보가 임명이 될 때 그때만 해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대가 있었고 제명을 만약 시켰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기 정치적 기반을 확실하게 쌓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궁지에 몰린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